미국에서는 이쪽 3사 쪽이 거의 참여를 안 하다가 LED 조명이 뜨면서 DOE에서 했던 이런 표준화 작업들을 그대로 ICT 3사에 가져온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존 조명 같은 경우는 초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조명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을 공장에 생산하면 그거에 대한 성능은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100시간 에이징을 합니다. 시즌을 한 다음에 100시간 동안 쭉 켜놓고 난 다음에 안정화가 되면 그때 특성을 재서 그거를 초특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DOE 쪽에서 주장한 게 LED 조명은 1000시간 동안 정도는 쭉 봐야 된다. 특성이 점점 올라가고 가변이 되기 때문에 1000시간 동안 에이징 해야 된다 라고 우겨가지고, 사실 모든 조명, 백열전구라든지 형광램프라든지 이런 모든 조명은 100시간 에이징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그 ICT 3사의 LED 조명만큼은 1000시간 에이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1000시간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손들고 이제 얘기를 했죠. 1000시간 너무 가혹하다. 만약에 1000시간 에이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출시해서 제품을 내보내기 전에 1000시간 다 켜놔야 된다는 얘기냐 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공장에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성능을 이렇게 인증을 받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인증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는 사실 그 1000시간 에이징이라는 게 안전 요구사항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성능 요구사항이 들어있는 얘기인데, 안전 요구사항은 CE 마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그 표준 인증이지만, 성능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는 그게 강제적인 그런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 1000시간 에이징을 하더라도 기업에게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어차피 강제 기준이 아니니까 받고 싶은 기업만 거기를 따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KS는 강제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전기용품 안전지에서는 안전 요구사항만 규제하고 있고, 성능이라든지 안전을 모두 규제하고 있는 KS 같은 경우는 강제 인증이 아니라 임의 인증이기 때문에 기업이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KS를 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해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혜택들이 있고, 또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KS 받은 제품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조명 제품 KS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시간 에이징이라는 건 좀 너무 가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이제 2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템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기에서 시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속 수명 시험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해가 된다. 이유가 있다. 사실 1000시간 에이징하고 또 1000시간 에이징만 하는 게 아니라 광속 유지율이라는 또 시험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광속 유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램프를 1000시간 동안 에이징한 다음에, 물론 이제 기존 조명에 대하면 기존 조명 같은 경우는 100시간 에이징한 다음에 플러스 1900시간 토탈 2000시간에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조명을 이렇게 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초특성 100시간 찍은 거하고의 차이가 얼마냐를 따지는 거를 이제 광속 유지율 시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쪽 ICT 3사에서 지금 표준하고 있는 거 보시면은 1000시간 에이징 한 다음에 플러스 5000시간을 더해서 총 6000시간을 가지고 광속 유지를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6000시간이라고 하면 거의 한 7, 8개월이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LED 조명 가지고 케이스 인증 하나 받으려면은 거의 한 뭐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왜냐면 공장 심사받고 제품시로 가져다가 1000시간 에이징한 초특성 재고, 그게 플러스 5000시간 된 다음에 특성시험에서, 그런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케이스 인증서가 딱 나오기까지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IC는 비록 IC하고 DOE에서는 1000시간 에이징에 6000시간 광속 유지를 보지만, 우리나라 KS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0종의 지금 KS 기준이 나왔는데 다 100시간 에이징에 2000시간 광속 유지를만 지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 LED 조명 하시는 분들은 2000시간도 길다, 빨리 보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만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한데, 그거는 먼저 기존 조명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보다 더 빠르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KS는 그렇게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번에 IC 제한할 때는 다시 똑같이 IC하고 똑같이 1000시간, 6000시간으로 바꿀 건지, 아니면 지금 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시험한 광기술원이라든지 시험한 그 결과를 가지고 가속 수명 시험법을 제한할 건지,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ICT 3사의 이제 조직도인데요. 지금 TC3사의 테크니컬 커미티 기술위원회에서 밑에 보시면은 4개의 서브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램프 쪽 표준이고, 그 다음에 서브 커미티 B는 캡과 홀더, 그리고 C 쪽은 안전기, 그리고 D가 등기구에 대한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개의 MT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메인터넌스 팀을 얘기하는 거고요. PT라고 얘기하는 건 프로젝트 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메인터넌스 팀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표준들에 대한 메인터넌스 하는 작업만 하는 거고요. 프로젝트 팀은 새로 나온 규격에 대한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지금 T3사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고 메인터넌스 팀 프레스코에서도 똑같이 LED 조명에 대한 표준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코가 굉장히 LED 조명 쪽에서는 가장 앞서서 표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체어맨과 세크리터리를 지금 CH가 체어맨이고 SC가 세크리터리라고 제가 쭉 표기를 해놓은 건데 쭉 보시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아시아 쪽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유럽 쪽. 유럽 사람이 체어맨, 세크리터리, 컨비너로 다 맡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데서 좀 역할을 많이 하려면 사실 표준화 쪽에서 앞서 나가려면 사실 이쪽 체어맨과 세크리터리를 맡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나 세크리터리가 체어맨은 이제 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크리터리가 모든 문서 수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세크리터리를 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난 4월 달에 그 ICA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다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쪽 그 서컴트 A, B, C, D가 각각 하루에 하나씩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첫날이나 둘째 날 정도의 맨 마지막 시간에 체어맨과 세크리터리끼리만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체어맨십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체어맨십 회의를 하는 데서 이제 저희가 나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의견을 발의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 새롭게 서브커미티 하나를 만들자 LED 서브커미티를 만들자라는 걸 제안했었습니다. 원래는 사실 프레스코 회의에서 우리나라 쪽 IC 표준화, KS 표준화를 LED 쪽에서 어떤 거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G13 베이스, 형광램프 대체용 G13 베이스를 표준화를 우리나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나라를 IC까지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 하나, 그 G7 베이스도 표준화를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LED 서브컴퓨터를 했다 이 네 가지 안건을 우리나라 발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프레스코 쪽에다 이제 그 우리가 발표할 발표 문건을 줬더니 이거 지금 서브컴미티 만드는 거는 프레스코 멤버들만 들어서는 안 될 내용인 것 같다. 체어맨과 세크리터리 다 같이 모이는 체어맨십 회의에서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해서 체어맨십 회의 때 이제 우리나라가 LED 서브컴미티가 필요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기 내장형 LED 램프. 근데 왜 그게 셀프 발라스터냐? 그럼 말도 안 맞고 또 하나 LED가 여기 보시면은 램프, 안전기, 등기구 이렇게 딱 구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LED 조명 같은 경우는 등기구 일체형도 많이 있고 이거를 등기구로 볼 건지 램프로 볼 건지 이런 그 모호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기술도 기존 조명하고는 아예 다르고 이래서 새로운 서브컴미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제안했더니 물론 이제 찬성하시는 그 전문위원들도 많이, 그러니까 그 체어맨이나 세크리터들도 많이 있었고 의견이 반반이 갈렸었는데 결국은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가장 큰 거는 지금 이미 4개나 분리돼서 하고 있고 여기 프레스코에서 마찬가지, EPC에서도 마찬가지 각각에서 알아서 다들 LED 조명에 대한 표준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쪼개서 여기다 하나를 더 만들게 되면 전문 인원을 자기네들은 또 보내야 된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램프 쪽도 보내고 안전기 등기도 다 보냈는데 여기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전문가를 보내기는 부담이 좀 된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또 쪼개야 되느냐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돼가지고 일단은 그게 저희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기술표준원에 갔더니 기술표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가서 또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사실은 ICT13 회의가 또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있는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가가지고 근데 사실 그 ICT13 회의가 크게 1년에 4번 있는데 그중 2번 2월달과 6월달에 하는 회의는 패널 회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메인터넌스 팀이라든지 프로젝트 팀에서 각각이 자기네들이 다루고 있는 문건을 하나하나 이게 토시가 맞는지 틀린지 문자 맞춤법은 맞는지 이게 1000시간이 맞는지 200시간이 맞는지 100시간이 맞는지 이런 거에서 하나하나 따지는 회의가 패널 회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는 이제 매년 2월과 6월달에 있는 회의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4월달과 10월달에 있는 회의는 그때 패널 회의 때 나왔던 결과들을 취합해서 전체 램프 전체에 대한 회의를 하루에 다 뭐 안전기에 대한 전체에 대한 걸 하루에 다 이렇게 해서 회의하는 게 이제 그 메인터넌스 팀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인데 다음 주에 있는 그 회의는 패널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다시 한번 LED 서브커미티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 최대한 나중에 투표했을 때 우리나라 편을 많이 들어줄 수 있게 좀 이제 포섭을 좀 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좀 그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또 OLED 조명도 표준화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차라리 TC 하나를 여기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도체 조명만 따로 띄어서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상황을 더 지켜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기술 표준의 의지는 새로 TC를 만들거나 서브커미티를 만들면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체험이나 세크리티를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자꾸 이제 그런 걸 주장을 하시는 건데,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가 사실 처음 전형적인 표준화를 시작한 적은 2006년도가 처음이었고, 실질적으로 규격 낸 거는 2008년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일본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좀 그거를 세를 더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술 표준에서 지난번 4월달 우리나라 왔을 때 체험의 세크리티 다 모아놓고 이렇게 밥 먹이고 뭐 하면서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취지도 많이 설명을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우리 쪽의 편을 어느 정도는 드는 그런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흘러갔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크게 이쪽 IC 쪽에서 좀 표준화 쪽에 우리가 좀 선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TC34 쪽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것은 지금 먼저는 이제 성능 요구사항, 안전 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표준하고, 이게 TC34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일단은 세이프티에 대해서 먼저 표준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퍼포먼스 쪽에 대한 표준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IC TC34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ICT34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문건들입니다. 지금 번호가 붙어있지 않는 것들은 이제 MP 새로 내거나 제한 중인 그런 문건이고요. 번호가 다 따져 있는 거는 규격이 완성된 그런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표준이 지금 IC 쪽에서 LED 조명에 대해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 에너지스타에서 하고 있는 LED 조명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LM79하고 80이 LED 조명에 대한 전기 특성, 광특성, 그리고 수명 시험에 대한 광속 저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명 시험에 대한 표준화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LM80에서 얘기했던 이쪽 1000시간 에이징 한 다음에 6000시간까지를 방송 유지를 봐야지만이, 왜냐면 천초 특성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약간 더 올라가는 그런 그 LED 조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아무 때 100시간이나 200시간이나 작업을 찍게 되면 그건 LED 조명의 안정화된 표준 성능이다 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이제 DO 측에서 주장을 해서 여기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1000시간 에이징 한 다음에 6000시간을 통해서 총 이제 그 수명이 얼마다 라고 이제 그걸 하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스타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OLED에 대한 표준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OLED 쪽도 표준화를 하게 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이제 우리나라 국가 표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KS 표준이 이제 LED 조명에 대한 KS 표준이 부각되게 된 것은 2006년도 정도부터 2007년도 말 정도 돼가지고 관기술원에서 LED 조명에 대한 표준화 과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LED 조명에 대한 표준화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도 이슈화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기술도 그렇게 완성된 그런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준화가 굉장히 좀 더디게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국가적인 정책으로 녹색 성장이라든지 그린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LED 조명을 굉장히 보급화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취지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표준화가 되어야지만이 그거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서 조명이 보급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수요자 측의 요구가 맞아서 이제 작년 말부터 갑자기 LED 조명에 대한 KS를 그전에 민간에게 맡겨놓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기술 표준에서